사이버 먼데이라고 하면 보통, 그쵸, 갖고 싶던 물건을 거의 반값에 사는 날이잖아요. 네, 맞아요. 온라인에서 좋은 딜을 찾는 날이죠. 근데 만약에 주식 시장에도 그런 사이버 먼데이가 있다면 어떨까요? 아, 흥미로운 비유네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가 바로 여기서 시작해요. 2025년 들어서 주가가 50% 이상,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반토막이 나버린 기업들, 시장에서 완전히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는 이 기업들을 한번 집중적으로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바로 그거죠. 이 기업들의 가치가 정말로 절반으로 줄어든 걸까요? 아니면 시장의 공포나 비관론이 만들어낸 일시적인 가격의 착시일까요? 네, 바로 그 점이 궁금해요. 오늘 우리가 깊이 들여다볼 세 기업, 룰루레몬, 카바, 그리고 프레시펫이 바로 그 시험대에 오른 기업들입니다. 한때는 시장의 총화였지만 지금은 혹독한 시기를 보내고 있거든요. 과연 이 기업들에게 재도약의 기회가 있을지. 네, 그 근거는 또 무엇인지 함께 꼼꼼히 따져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기업부터 바로 들어가 볼까요? 요가복의 명품, 애슬레저 트렌드를 만든 룰루레몬입니다. 그렇죠. 정말 대단한 기업이었잖아요. 무려 19년 동안이나 두 자릿수 매출 성장을 이어왔다는 건. 거의 뭐 전설이죠. 네, 그런데 그 신화가 올해 깨질 위기라고요. 네, 바로 그게 시장이 가장 충격적으로 받아들인 부분이에요. 올해 1분기, 2분기 연속으로 성장률이 한 자릿수로 뚝 떨어졌어요. 19년 만에 처음으로요? 네, 처음 있는 일이죠. 그런데 사실 성장률 둔화보다 더 뼈 아픈 건 따로 있어요. 바로 수익성이 무너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수익성이요? 네, 상반기 내내 순이익이 줄었고요. 특히 핵심 시장인 미주 지역에서는 기존 매장들의 매출이 아예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잠깐만요. 기존 매장 매출이라는 건 문을 연 지 1년 이상 된 매장들의 실적을 말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새로 연 매장 효과를 빼고 보는 거니까 이건 기존 고객들이 지갑을 닫고 있다는 가장 직접적인 신호 아닌가요? 정확해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새로운 팬이 유입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기존의 충성 고객들마저 예전만큼 돈을 안 쓴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문제는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요. 바로 총이익 마진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총 이익 마진이요? 네, 이건 단순히 물건이 덜 팔리는 수준을 넘어서요. 회사의 근본적인 이익 구조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거든요. 이익 구조가 흔들린다니 그건 좀 심각하게 들리는데요? 무슨 일이죠? 외부적인 요인이 좀 커요. 관세 문제라던가 최소 물품 면세 조항 같은 것들이 바뀌면서 비용 부담이 확 늘어났어요. 아, 올해 이것 때문에 예상되는 이익 감소분만 2억 4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3천억 원이 넘습니다. 와, 엄청나네요. 더 심각한 건 예전 같았으면 이 비용 증가분을 제품 가격에 슬쩍 얹어서 소비자한테 넘겼을 텐데 지금은 그게 안 통한다는 거예요. 아, 브랜드의 가격 결정력이 약해졌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정말 무서운 신호죠. 룰루레몬이니까 비싸도 산다. 이 공식이 깨지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다음 주에 3분기 실적 발표가 있다던데 전망을 보니까 거의 재앙 수준이던데요? 네, 전망이 아주 어둡죠. 매출은 고작 3% 늘어나는데 주당 순이익은 22%나 폭락할 거라고요. 심지어 연말 쇼핑 시즌인 4분기에는 아예 매출이 역성장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고요. 맞아요. 여기까지 들으면 정말 암울하죠. 시장이 왜 주가를 반토막 냈는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흥미로운 반전 카드가 등장해요. 반전 카드요? 네, 바로 아메리칸 엑스프레스와의 파트너십입니다. 최상위 등급인 플래티넘 카드 회원들한테 분기마다 75달러짜리 룰루레몬 상품권을 주는 거예요. 잠깐만요. 그건 그냥 할인 쿠폰 뿌리는 거잖아요. 지금 마진이 줄어서 문제라면서요. 오히려 마진을 더 깎아먹는 일을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죠. 룰루레몬은 이제 할인을 해야만 팔리는 브랜드라는 인식이 생기면 지난 20년간 쌓아온 프리미엄 이미지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는 거고요. 이건 너무 위험한 도박 같은데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실제로 처음 이 소식이 나왔을 때 시장의 반응도 정확히 그랬어요. 브랜드 가치를 스스로 훼손한다고요. 그럴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이걸 다른 각도에서 보면 완전히 다른 그림이 보여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멕스 플래티넘 카드 회원이 어떤 사람들이죠? 소득이 아주 높은 사람들이겠죠? 맞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구매력이 높은 최상위 소득 계층이에요. 룰루레몬이 돈 한 푼 안 들이고 가장 확실한 잠재 고객들에게 75달러짜리 체험권을 쥐어주는 셈이에요. 아,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이건 불특정 다수에게 뿌리는 할인 쿠폰이 아니라 가장 돈 잘 쓰는 사람들을 콕 집어서 매장으로 불러들이는 일종의 타겟 마케팅이라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이건 마케팅 비용이 아니라 미래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로 봐야 해요. $75 크레딧으로 바지 하나를 사려면 자기 돈을 좀 보태야 하거든요. 아, 그렇겠네요. 그렇게 해서 일단 룰루레몬 제품의 품질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음번엔 제값을 주고도 기꺼이 다시 찾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은 오늘의 마진 손실만 보고 주가를 떨어뜨렸지만 그 이면에서는 내일의 충성 고객을 확보하는 작업이 진행 중일 수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상황을 반영한 현재 주가는 어떤 수준으로 볼 수 있을까요? 주가 수익 비율, 그러니까 PER로 보면요. 앞으로 벌어들일 이익 기준으로 한 14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어요. 14배면? 네. 과거의 명성을 생각하면 이건 상당히 합리적인, 어쩌면 저렴하다고도 볼 수 있는 수준이죠. 분석가들은 내년 2월에 시작되는 새 회계년도부터는 매출과 이익이 다시 두 자릿수 성장세로 복귀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아, 다시요? 네. 지금의 위기가 정말 기회일 수 있다는 주장의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룰루레몬이 외부 파트너십이라는 아주 영리한 방법으로 돌파구를 찾고 있다는 이야기 정말 흥미롭네요. 그렇죠. 그런데 두 번째로 살펴볼 기업 카바는 완전히 다른 해법을 택한 것 같아요. 외부의 힘을 빌리는 게 아니라 순전히 내부의 힘, 그러니까 매장 확장이라는 전공법으로 승부를 보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같은 성장 둔화라는 문제의 해법이 이렇게 다르다는 게 재밌어요. 네, 카바는 정말 극단적인 사례예요. 주가는 작년 11월 고점 대비 72%, 올해만 해도 57%가 폭락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외식업계에서 몇 안 되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점이 아이러니하죠. 그게 참 이상하네요.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명확하게 갈려요. 나쁜 소식은 기존 매장들의 성장률이 최근 2분기 동안 2.1%, 1.9%에 그쳤다는 거예요. 2%대면 이건 요즘 같은 시대에 물가 상승률도 못 따라가는 수준 아닌가요? 그렇죠. 거의 제자리 걸음인 셈이죠. 그런데 좋은 소식은 뭔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 전체 매출은 분기마다 20%씩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잠깐만요. 기존 매장은 빌빌대던데 회사 전체는 성장한다? 답은 하나네요. 네. 어마어마한 속도로 새 매장을 열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 그러니까 내실보다는 외형 확장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군요. 그런데 주가가 이렇게나 폭락했는데도 여전히 비싸다는 평가가 많아요. 미래 예상 이익에 84배일 거래된다는데. 네, 84배죠. 아니, 그건 기술주 중에서도 성장성이 가장 높은 기업들에서나 볼 수 있는 숫자 아닌가요? 음식점에서 이런 평가를 받는다는 게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네요. 맞아요. 전통적인 음식점의 잣대로 보면 말도 안 되는 고평가죠. 하지만 여기서 관점을 바꿔야 해요. 지금 카바는 스스로를 음식점이 아니라 플랫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플랫폼이요? 네, 지금 단계는 이익을 내는 게 아니라 미국 전역에 카바라는 제국을 건설하는 영토 확장의 시기인 거예요. 이익을 희생해서라도 시장 점유율을 최대한 빨리 늘리는 게 목표인 거예요. 아마존의 초창기 전략 같은 거군요. 정확합니다. 아주 비슷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럴 만한 잠재력이 있는 건가요? 현재 미국 전역의 매장이 415개뿐이에요. 맥도날드가 1만 3천 개, 치폴레가 3천 개가 넘는 걸 감안하면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죠. 아, 아직 확장할 공간이 엄청나게 많군요. 네. 성장 룸이 어마어마하게 남아있는 셈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카바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고객입니다. 고객이요? 어떤 점이 그렇게 특별하죠? 카바 고객의 59%가 연간 가계소득 1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억 4천만 원이 넘는 고소득층이에요. 아, 고소득층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경기가 나빠져도 이 사람들은 소비를 크게 줄이지 않거든요. 외식을 줄이더라도 이왕이면 건강하고 만족도가 높은 카바 같은 브랜드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죠. 아, 그 지점은 정말 흥미롭네요. 그렇죠. 보통 경기 침체기에는 맥도날드 같은 저가 패스트푸드가 잘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가심비를 챙기는 고소득층 덕분에 살아남는 프리미엄 패스트 캐주얼이라는 새로운 공식이 만들어지는 걸 수도 있겠군요. 네, 정확합니다. 즉, 카바의 고객층 자체가 경기 침체에 대한 강력한 방어막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젊고 소득 높은 고객들의 브랜드 충성도는 상상 이상으로 높습니다. 든든한 버팀목이 있네요. 네.
이게 불확실한 미래에도 카바가 버틸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될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 기업으로 넘어가 보죠. 카바의 버팀목이 충성도 높은 고객이라는 사람 기반의 방어막이라면 세 번째 기업 프레시펫은 아예 사업 모델 자체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물리적인 벽을 쳐놨다는 점에서 좀 결이 다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냉장고 하나로 시장을 장악했다는 얘기, 이거 정말인가요? 네. 프레시펫의 이야기는 정말 영리한 비즈니스 전략의 교과서 같은 사례예요. 올해 주가가 61%나 하락했지만 이 회사가 가진 경제적 해자, 그러니까 경쟁 우위는 그 어떤 기업보다도 단단해요. 그게 단순히 신선한 냉장 펫푸드라는 제품 때문만은 아니라고요? 네, 제품 때문만이 아닙니다. 사업 초기에 썼던 아주 기발한 전략 때문이에요. 어떤 전략이죠? 전국의 식료품점과 대형마트에 찾아가서 우리가 공짜로 프레시펫 전용 냉장고를 설치해 줄게 라고 제안한 거예요. 공짜로요? 네, 마트 입장에서는 손해볼 게 없으니 당연히 받아들였죠. 아니 그냥 냉장고 하나 공짜로 놔준 것뿐인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강력한 무기가 되죠? 한번 마트 주인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이미 프레시펫 냉장고가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어떤 후발주자가 와서 자기네 냉장고도 놓아달라고 하면 어떨까요? 굳이요? 그렇죠. 한정된 매장 공간에 전기세까지 내가면서 경쟁사 냉장고를 또 들여놓아야 할까요? 절대 안 하죠. 아, 결국 펫 전문 매장에 가면 수십 개 브랜드가 치열하게 경쟁하지만 우리가 장 보러 가는 일반 마트의 냉장 펫푸드 코너에는 사실상 프레시펫밖에 보이지 않게 된 거예요. 이건 거의 독점입니다. 와, 정말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전략이네요. 경쟁사가 시장에 진입하려고 보니 이미 모든 길목에 바리케이드가 쳐져 있는 셈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다면 프레시펫의 성장세는 어떤가요? 이런 강력한 무기가 있는데도 주가는 왜 이렇게 떨어진 거죠? 앞서 본 두 기업과 마찬가지로 성장 둔화 때문이에요. 여전히 두 자릿수 성장을 하고는 있지만 2017년 이후 처음으로 연간 매출 성장률이 20%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여요. 아, 20% 선이 깨지는군요. 네. 시장은 그동안의 폭발적인 성장이 꺾였다는 사실에 실망해서 주가를 내던진 거죠. 하지만 여기서도 숫자 이면을 봐야 합니다. 어떤 점을 봐야 할까요? 프레시펫은 이제 막 투자의 시대를 끝내고 수학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는 점이에요. 아, 수년간 적자를 감수하면서 냉장고를 깔고 공장을 짓는 데 돈을 쏟아부었는데 작년에 드디어 흑자 전환에 성공했어요. 드디어 흑자로 돌아섰군요. 네, 그리고 올해는 그 이익 규모가 더 커지고 있고요. 성장은 조금 둔화됐지만 이제는 돈을 버는 기업으로 체질이 바뀌고 있는 거죠.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변모하는 과정에 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6년 예상 이익 기준으로도 PER이 36배면 여전히 싸다고 말하긴 어려울 것 같은데요. 맞아요. 절대적인 기준으로는 여전히 비싸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프레시펫의 성장을 이끄는 두 가지 거대한 흐름을 생각하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어떤 흐름이죠? 첫 번째는 펫 휴머니제이션, 즉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트렌드예요. 내가 먹는 음식처럼 내 강아지, 고양이에게도 더 신선하고 좋은 걸 먹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렇죠. 요즘 다들 그러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감성을 자극하는 TV 광고입니다. 이런 마케팅을 통해 아직 건사료를 먹이는 수많은 사람들을 프레시펫의 고객으로 계속 전환시킬 수 있어요.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는 거죠. 오늘 새 기업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말 흥미롭네요. 과거의 영광을 뒤로하고 성장통을 겪고 있는 룰루레몬. 엄청난 비판 속에서도 제국건설의 꿈을 꾸는 카바세나. 그리고 독보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이제 막 이익을 내기 시작한 프레시펫까지. 네, 저마다의 사연과 전략이 뚜렷하게 보이네요. 맞아요. 세 기업 모두 성장 둔화라는 똑같은 죄목으로 시장의 벌을 받았지만 그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은 전혀 달라요. 룰루레몬은 똑똑한 제휴로 새로운 고객을, 카바는 압도적인 확장으로 시장을, 프레시펫은 견고한 해자를 바탕으로 이익을 선택했죠. 투자자에게 남은 질문은 이것뿐이에요. 시장이 이들의 단기적인 어려움에 과민 반응한 것인가? 아니면 정말 우리가 알던 성장 스토리가 끝난 것인가?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어요. 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초점은 주가가 50% 이상 하락했다는 가격에 맞춰져 있었어요. 하지만 낮은 가격이 항상 진정한 가치를 의미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게 가장 중요하죠. 한 기업의 성장 스토리가 흔들릴 때 이게 일생일대의 기회인지 아니면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함정인지를 구별하기 위해
당신이라면 어떤 새로운 기준과 신호를 찾아